아우디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큼직한 그릴 그리고 범퍼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우디 Q7의 그 존재감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고요. 허들램프 지나고요. 측면 플레이트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편이고 가늘고 진해서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우디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뒷좌석 도어 쪽에도 LED 타입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있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앰비언트 라이트 잘 갖춰주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인데요. 자동 모드 포함을 해주고 있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모두 다 전등시킨 상태인데요. 주변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는 거 없고요.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넓게 퍼지면서도 멀리까지 또렷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특히나 방향지시등은 시퀀셜 타입입니다. 파격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은 아닌데요. 본닛 위에도 조금은 날렵하면서도 약간 얌전한 점잖은 듯한 느낌이 좋고요. 측면에서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오래 보더라도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V6 3.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67cc고요. 최고 출력은 231마력, 토크는 50.9kg/m입니다. 8단 팁트로닉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전장은 5m가 넘고 휠베이스는 2m 99인가요? 3m가 조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볼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전석 쪽이 약간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쪽으로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도심을 위한 SUV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아우디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터빈형 디자인을 적용해 줬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0이고요. 휠 아치 부분과 도어 하단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까지 버디 컬러로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도어 하단에는 은색으로 약간 매트한 느낌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울퉁불퉁하게 볼륨감을 살리기보다는 약간 각진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유리의 몰딩 부분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이어갑니다. 루프레일도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유구는 터치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이라서 요소수 에드블루의 주입구는 나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안정감 좋은 편이고요. 테일라이트가 LED 구성으로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등은 아주 얇고 진하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련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가 보통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절단이 돼서 테일게이트를 오픈했을 때도 차량의 뒷좌석에서 봤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뒤쪽에서 봤을 때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테일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뜻 봤을 때는 넓고 일체감 좋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디퓨저는 깔끔하면서도 조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느낌 좋고요. 테일 파이프 끝에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잘 보면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머플러는 싱글 타입으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아래쪽에서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래쪽에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테일게이트 전동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살짝 눌러주시면 빠르지는 않은데 모터 소음이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었을 때 저는 조금 디자인이 좀 아쉽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범퍼 하단부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비상등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뒷좌석 뒤에서 봤을 때의 인식하는 부분이나 사고의 예방에도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3열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LED로 측면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바닥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생각보다 깊이가 조금 있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두툼하게 이 패널 같은 것들도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좋습니다. 측면에 그물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12V 파워 원래 준비되어 있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뒤에 LED로 조명 꼼꼼히 잘 갖춰놨습니다. 시트를 접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터치로 작동하고요. 아닌가요?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접히고, 예, 조수석 뒤에도 한번 접어볼까요? 내려가면서 헤드레스트가 딱 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 정도는 접어줘야지, 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3열에도 컵홀더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예, 측면에 창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2열 시트는 이 뒤쪽에서 접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3열 시트만 이 측면에서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SUV니까 2열도 좀 접어볼게요. 2열은 이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한 번에 접을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의자는 여기 끈이 있거든요. 끈 잡아당기면, 예,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딸깍하고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평평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2열 등받이까지 완전히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차량의 길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높이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길이가 조금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평평하게 바닥이 딱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 손잡이는, 예, 손잡이는 처리가 안 돼 있네요. 그냥 버튼만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도 꼼꼼하게 LED 타입으로 조명 갖춰놨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빠르지는 않은데 소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조금 작은 듯 싶은데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립도 나쁘지 않고, 예, 살짝 무게감이 있죠. 뒷좌석 도어 손잡이에도 스마트 키락 원락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크로징도, 예, 옵션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느린 감이 있죠. 도어는 생각보다 많이 두툼하고요. 닫았을 때 이 착착 물리는 체결감은 아우디 특유의 기계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블랙 원톤으로 실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노라믹 썬루프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실내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인 디자인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드 패널 같은 것들 만져보면은 참 이 촉감이 좋습니다. 레버 앞쪽으로 락 원락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지원해 줍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아래쪽에 맵 포켓은, 예, 1.5L 페트병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큼직하게 잘 배려를 해주고 있죠.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아우디 S라인에 들어가는 저 S마크가 조금 더 스포티한 맛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었네요. 독일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예, 슬로바키아입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허리 받침은 4A 타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안장 길이 조절 같은 것도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단순하게 생겼는데 착장감 같은 거 나쁘지 않고, 등받이도 제법 몸을 잘 받쳐줍니다. 헤드레스트는 적절한 크기와 쿠션감 그리고 재질감 갖춰주고 있고요. 측면에 센터 터널 이 상단에도 우드 패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고요. 풋레스트가 좀 넓적하게 각도도 적당해서 장거리 운행할 때 좀 편했습니다. 레버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여러 가지의 수납물들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예, 4way 방식 지원해주고 있고요. 스틱이 2개 있는데 위에 거는 방향지시 등 일반적인 차량하고 같고요.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로터리 타입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터치 타입 버튼으로, 예, 푸시 타입 버튼이죠. 오토 모드부터 다양한 조명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가운데의 그릴 모양하고 같이 가져가는 이 디자인보다는 동그랗고 작은 그 스포티한 맛을 내주는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9천만 원, 1억에 근저 1억을 넘어서는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 가죽 같은 것들은, 예, 조금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요. 편안합니다. 높낮이가.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 주변부는 모두 알루미늄으로 고급스럽게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3.0 TD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도 부드러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HUD는 또렷하면서 다양한 정보들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 자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써먹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요. 선구자적인 브랜드가 바로 아우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시각적으로도 변화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버추얼 콕핏 플러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은 이 아래쪽에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엔 조금 어색한데 적응하면은 또 금방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거리 조절은 5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위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연결성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렷하고 이 조작을 했을 때 딸깍딸깍하는 이 햅틱 타입의 반응 같은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 티팩이나 길찾기 기능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조금만 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게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보다 오히려 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훨씬 더 해상도나 왜곡 같은 것들도 적어서 저는 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공조 장치도 역시 터치가 가능한데요. MMI 터치 리스폰스는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바로바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편리하고요. 뒷좌석에 통풍은 빠져있지만 앞좌석은 통풍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도 역시 이 햅틱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고요. 드라이브 셀렉트도 딸깍딸깍하고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알루미늄으로 스위치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각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딱 잡아보면은 생각보다 그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3D 기능이 있어서 주변부를 슥슥 돌려가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라운드 뷰나 이 3D 카메라까지도 해상도나 왜곡이 없이 너무 좋은데 후방 카메라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높낮이가 다르고요. 커버링 가능합니다. 여기에 블랙 하이그로스는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뒤쪽에 암레스트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높낮이도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도 수납이 가능하고 안쪽 공간은 조금 더 깊고 넓었으면 좋겠는데 앞쪽에 공간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2개 갖춰두고 있고요. 마무리나 가죽 같은 것들의 질감은 좋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는 방식인데요. 안쪽에 이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 좋고요. 실내등도 LED로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네요. 선바이저는 조금 더 이 길이가 폭은 괜찮은데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조명은 이 거울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같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맵등도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요 딸깍딸깍하는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실내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뒷좌석입니다. 2열은 도어 크기 아주 큼직해서 타고 내리기 좋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조금 남아서 개방감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ISO 픽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능하도록 가운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 가운데 앉으시는 분도 어느 정도의 안락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재떨이 같은 거는 이제 반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수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포켓 크기 적절하고요. 측면의 플레이트에도 살짝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발공간은 푹 파여있기 때문에 공간 좋고요. 가운데 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앞좌석의 안장 부분하고 바닥하고의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슬라이딩 가능하고요. 뒤쪽에 각도 조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내려보면은 요런 것도 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오픈 타입은
암레스트 팔걸이 역할을 했을 때 좀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커버가 있고 쓸 때만 팝업되게 이렇게 만들면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승하차 했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승하차 가능하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3개 이상 충분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발 공간 여유 좋고요. 에어벤트는 포전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뒤쪽에 중앙에도 2개가 있고 기둥 쪽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조절과 바람의 세기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은 통풍 아쉽지만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최근 아우디 디자인의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MMI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형이었으면 조금 더 이뻤을 것 같아요. 3열로 넘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발 공간이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썩 편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성인 남성분들이 앉기에는 조금 공간이 아쉽고 어린아이가 앉아서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명까지 앉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3열 시트를 접고 펼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기더라도 공간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앞뒤 모두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튀거나 너무 딱딱해가지고 뒤쪽에 앉았을 때 불편한 그런 그 탄탄함은 아니고요. 쫀득함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쪽보다는 약간 하드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뭔가 꽉 조여져 있는 듯한 서스펜션의 느낌은 실내외 구성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잡소리 같은 것들도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스트로크가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체 쪽에 아주 잘 조여져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우디 차량들 탈 때마다 느끼는 기계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게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열, 2열, 3열의 균이랑 승차감도 괜찮았고요. 보통 큰 사이즈의 어떤 차량들을 보면은 2열하고 3열, 1열하고 2열에 승차감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아우디 Q7 45 TDI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긴 한데요. 글쎄요,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개념이 친환경적인 측면, 예를 들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셉이 조금 다른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인데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이 배기가스가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조금 더 우리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반응 또한 날카로우면서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성 운전자분들은 글쎄요, 약간 좀 묵직하게 무겁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차 같은 거 할 때도 일반적인 동급 차량들이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3.0 TDI 엔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인데요. 부드럽게 느껴지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 그렇고요. 마력과 토크도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꼭 한번,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꼭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Q7 차량하고의 매칭도 굉장히 좋죠. 5인 가족의 어린아이 한두 명 정도 더 태우면은 가장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열은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오토 스탑앤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링 시에 그렇게 거슬리는 것들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3.0 TDI 엔진 자체가 웬만한 4기통 2리터 차량들의 소음 진동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체감상 조금 덜 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도 주정차 시 또는 도심 주행에서 크게 거슬리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공인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10.2고요. 도심에서는 9.4, 고속도로에서는 11.4로 알려져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8.8에서 9.2 정도가 나왔고요.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1.8에서 12.4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1km 후반 정도 고속연비 보시면은 실연비랑 흡사할 것 같고요. 다이나믹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60km 이하에서는 최대 5도까지 뒷바퀴가 역방향으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2차선 안쪽에서 차가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거의 휠베이스가 3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장이 5m가 넘고요. 이런 차량들은 3차선 물구선을 이렇게 꺾어지는데 2차선 안에서 충분히 차가 유턴되는 걸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다이나믹 올휠 스티어링 덕분에 조향에 있어서 그리고 코너링에 있어서 안정감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 그리고 2열의 유리 면적이 조금 측면 유리 면적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이러한 개방감은 파노라믹 썬루프가 한몫 더 거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231마력의 토크가 50.8인가요? 50.9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둑한 토크감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라 그럴까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힘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만들고요. 차량이 2톤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근데 힘이 부족하다거나 빠르게 몰아붙였을 때 좀 굼뜬 그런 느낌들은 거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킥다운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고 이 터빈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계적인 그 특성들, 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가솔린 차량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느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서 탄력이 붙게 되면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인 코너링의 특성도 그렇지만 이 고속주행에서 코너링 좀 빠르게 가져가 보더라도 아주 잘 버텨주는데요. 보통 차가 이렇게 기울게 돼 있는데 Q7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만 움직이고 이렇게 기울임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 나쁜 코너링은 아닙니다. 코너링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 나갈 수 있고요. 또 속도를 조금 높여서 돌아보더라도 한계치가 경쟁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뉴트럴하게 코너링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 그리고 2열의 유리 면적이 조금 측면 유리 면적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이러한 개방감은 파노라믹 썬루프가 한몫 더 거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방의 시야를 뺏기지 않고 스티어링 위쪽에 있으면 보면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는 보기엔 참 좋은데요. 시선이 가거든요. 근데 이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시선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작하면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레인 센터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자율주행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좀 돼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우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에서 손을 놨을 때 좀 짧은 것 같아요. 레인 센터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빨갛게 화면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갛게 표시가 주황색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아우디 순정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디 순정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숙지를 못했으면은 프리미엄 사운드로 인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대의 구분 명확하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저음대에서 탄탄하게 아주 잘 맞춰주는데요. 소음하고 진동도 대책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풍조름이나 이 공명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시속 120에서 130 이상을 달렸을 때의 얘기고요. 어쿠스틱 그레이징이라고 하죠. 아우디에서는 이중적 합차음 유리가 있는데 그 옵션은 채택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조름이나 이 공명음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가능한데요. 스틱 타입의 스위치로 조절이 가능하고 총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편차도 명확하고요.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의 반응도 유연한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보통 자동으로 놓고 다니시면은 본인의 운전 성향이나 습관 또는 기분에 따라서 차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손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모드 간의 편차는 다이나믹 모드하고 승차감 모드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서 좋았고요. 엔진 회전 질감은 V6 3.0 디젤 엔진이 그 특성상 굉장히 좀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토크감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의 여유는 운전자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 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도 여러 부분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기는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 편인데요. 조금 더 특성을 드러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300rpm에서 1350rpm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디젤 엔진, 토크가 여유가 있는 디젤 엔진의 특성답게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비랑 소음 진동에 조금 더 유리할 듯 싶고요.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를 넣고요. 또 이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조명 쪽하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아우디에서 참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너무 시장을 리드하다 보니까 빠르게 추격해오는 다른 브랜드의 그 세련된 느낌을 조금 빨리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우디를 탈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질 정도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늘고 진하게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고요. 주행할 때도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탑승객들의 분위기를 충분하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극초반에 조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담력은 꾸준하게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안정감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량의 특성상 많은 승객을 태우고 이 장거리 여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일부러 극초반에 브레이크 세팅을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도로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2열이나 3열에 앉았을 때 약간 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만큼 코너링에 있어서의 안정감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에서 다이나믹 모드 같은 걸로 설정하고서는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 줘보면 의외로 꽤나 재미있는 코너링 성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 가격 부분인데요. 9천만 원대 후반에서 1억을 넘어서는 가격인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 프리미엄한 옵션들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안전 장비보다는 편의 장비에 엄청 민감하신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몇 가지 좀 2열에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의 이 인테리어인데요. 요소요소에 최신 트렌드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MMI도 신형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전체적인 이 소재라든가 디자인에 있어서는 경쟁 차량들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아우디도 리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거의 답답한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연비 부분은 차량의 무게나 파워트레인의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시야는 물론 좋은 편이고요. 시트 포지션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세요. 시트가 너무 높으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크기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은 승용차에 좀 가까운 편에 속해서 크게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이 3.0 TDI 엔진은 회전 질감이 너무 좋아서 도심 주행에서
이 디젤 차량을 몬다라는 느낌, 그 특유의 개길거리거나 좀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귀가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디젤 차량들에 있는데 이 3.0 TDI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심 생활자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드러움과 정숙성이 굉장히 수준 높은 편이죠. 네, 이상 아우디 Q7 45 TDI 쿼트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